군산이 사드 배치 후보지 가운데 한 곳으로 거론된 뒤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공식 논의를 시작하면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뒤 입주업체들이 당장 근로자들의 생계 문제와 대체 시설 등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4월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재 영입과 전략 공천에 대한 각 정당의 해석이 애매모호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폭설로 과수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은 폭설 피해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군산이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의 배치 후보지 가운데 한 곳으로 거론된 뒤 반발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군산에 사드를 배치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하원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최규성, 김성주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국회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의 배치 후보지로 군산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군산에 사드를 배치하면 전자파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새만금 개발에 큰 차질이 빚어진다며 사드 배치를 어떠한 명분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결정된 게 전혀 없다며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 피해 최소화 원칙을 갖고 사드 배치 장소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어, 국민의 보호, 그다음에 한반도 전국작전의 지원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적지를 찾는 것이다. 군산시 의회는 사드 배치 후보지로 군산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고 절대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이 전북본부는 남북관계 파탄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사드 배치 논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빠르면 이번 주부터 사드 배치를 공식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데요. 업체들은 당장 근로자들의 생계 문제와 자금, 대체 시설 등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에 덧신을 만들어 온 이 업체는 개성공단 폐쇄로 장비와 원자재 등 18억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익산의 한 주민센터 별관을 임시 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납품 기일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임시 인력들의 숙련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우리 이제 뭐 3분의 1 정도밖에 못 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재단하는 거 봤더니.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은 적자를 보더라도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대체 공장과 시설이 필요하다며 정부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개선했던 업무를 대체 전라북도 업체에서 어디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공장들이 마땅치 않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로 업체마다 매출이 크게 줄어든 만큼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인건비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간접 지원 요원이 거의 한 8, 9명 있었는데 이제 개성공단이 폐쇄된다 그러면 그 인원들에 대한 그 고용 문제나 그런 부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업체들은 융자금 상한 유예와 만기 연장, 고용 유지 지원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 대책에 대해 미흡한 수준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이라고 해갖고 4만 3천 원 정도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답니다.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은 이번 사태로 피해가 협력업체까지 미치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 조사와 지원 대책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4월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 공천에 사활을 건 예비 후보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재 영입과 전략 공천을 둘러싼 정당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국민의당 한 예비 후보자가 낸 보도자료입니다. 안철수 대표로부터 인재로 영입됐다는 다른 예비 후보자의 주장이 허위 사실 논란에 휩싸였다고 밝혔습니다.
인재 영입의 기준이 뭐냐를 놓고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모든 선거구에서 경선을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한 경선 과정, 또 깨끗한 승복, 이 두 가지가 새정치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선 방식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략 공천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민주는 일단 전북의 경우 전략 공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략 공천적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나은 미래, 또 더 나은 전북을 위해서 더 좋은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민주 공직 후보자 추천 규정은 공천 배제 대상자가 포함됐거나 현역 의원이 탈당한 경우 본선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되면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탈당한 군산과 정읍의 경우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재 영입과 전략 공천을 둘러싼 해석은 명확하고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각 정당의 해석이 애매모호해 인재 영입과 전략 공천을 둘러싼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선거구 미획정으로 경선 지연이 불가피해 예비 후보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획정 이전에 실시한 경선을 당내 경선으로 볼 수 없고 획정 이전에 안심번호를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에 따라 안심번호를 사용할 경우 안심번호를 사용하기 23일 전에 선관위에 신청해야 하지만 아직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아 안심번호를 활용한 경선은 3월 중순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 후보자들은 선거구 획정에 이어 경선까지 늦어져 혼란을 겪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당의 총선 예비 후보자 공개 모집 일정이 이번 주에 마무리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는 18일까지 예비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오는 19일까지, 그리고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내일까지 예비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각 정당은 이번 주 후보자를 모집한 뒤 다음 주부터 경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이전의 경선을 당내 경선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선거구 획정 여부가 정당 경선의 큰 변수로 남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폭설로 전북의 과수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 재해보험이 폭설 피해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농민들이 이중구를 겪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농사를 짓는 유수라 씨는 지난해 말 폭설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새를 막기 위해 설치한 그물망이 주저앉으면서 배나무 수십여 그루가 부러졌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상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박 피해, 서리 피해, 태풍 피해 그 외에는 아예 적용이 하나도 안 돼요. 나무 이번같이 눈 많이 오고 그러면 그런 적용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해 11월부터 여러 차례 폭설로 전북의 과수농가에서는 나무가 부러지고 뿌리채 뽑히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은 폭설 피해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폭설 피해 등 종합위험보장상품을 지역별로 내놨지만 전북은 대부분 제외됐습니다. 배는 전주와 김제 등 4곳뿐인데다 사과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산지 위주로 시범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산지를 조금 더 넓혀가면서 안정화가 되면 올해부터 정부가 보장지역을 늘릴 예정이지만 농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진작 이게 좀 여러 농가한테 보급이 돼가지고 좀 혜택도 받고 이게 보험이 이게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해마다 폭설 피해가 계속되는 만큼 재해보험 보장 지역을 확대하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겨울철에 계속 내린 비와 눈으로 전라도 저수율이 58.2%까지 올라 봄철 영농급수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도는 지난해 10월에 26%까지 뚝 떨어진 저수율이 계속된 비와 눈으로 58.2%까지 올랐다며 평균 저수율 77%엔 모자라지만 영농철 농업용수가 부족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도의 말 사육 마리수와 사업체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전북에서 사육하는 말이 전국의 4.1%인 1,075마리로 2013년 811마리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말 사업체는 5.9%인 108곳으로 2년 전보다 35곳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의 승마시설은 전국의 4.8%인 22곳, 정기 승마 인구는 9%인 3,87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설 연휴에 준비한 차례 음식을 다 먹지 못해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주부들이 많을 텐데요. 다른 음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쇠고기는 밀봉해서 냉동 보관하고 하루라도 빨리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용 기자입니다. 닷새간의 설 연휴,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자식들을 위해 부모는 맛있는 음식을 잔뜩 준비합니다. 각종 전부터 떡국과 식혜, 쇠고기 산적, 돼지고기와 쇠고기 구이까지 풍성한 상차림을 준비합니다. 고반 철들은 다 했지. 이제 딴 것 좀 해야지. 좋죠. 아들하고 며느리랑 손주들 온 게 사람 같은 혼자 이렇게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남는 게 거의 태반입니다. 특히 넉넉해진 쇠고기는 보관 방법이 중요합니다. 진공 상태로 냉동 보관하는 게 가장 좋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랩으로 싼 다음 지퍼팩에 넣으면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리 냉동 보관한다 해도 가능한 빨리 먹는 게 좋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이 쇠고기를 냉동 보관해 지켜본 결과 지방산 폐도와 단백질 변폐도 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방산 폐도와 단백질 변폐도는 지방과 단백질이 공기 중 산소와 만나면서 맛이 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12개월 이상 저장한 쇠고기는 식약처 권장 기준을 넘어 사실상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쇠고기를 냉동 보관하실 경우 공기를 최대한 차단하는 포장 방법으로 가능한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축산과학원은 냉동실에 오래 둔 쇠고기는 마른 표면을 벗겨내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전북에서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흰줄 순모기가 24마리 채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에 있는 흰줄 순모기에는 지카 바이러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계속 채집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6월부터 시작하는 모기 방제를 다음 달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축소 권고로 64개 이르는 전북 자치단체 복지정책이 폐지되거나 변경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만 8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장수수당이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폐지를 권고받았다며 이번에 폐지 권고를 받은 91개 복지정책 가운데 64개를 폐지하거나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폐지로 52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지만 한꺼번에 많은 복지정책이 사라져 그동안 혜택을 받아온 계층의 불만이 예상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신임 기금이사에 강면욱 전 메리츠자산 운용대표가 임명됐습니다. 강면욱 신임 기금이사는 임기 2년 동안 500조 원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책임을 맡게 됩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새 기금이사까지 임명하면서 앞으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작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서해대 인수와 관련해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 대변인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 원, 추징금 2,299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학교자금 1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중학 서해대 전 이사장과 브로커 이모 씨에게는 징역 5년,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6억 7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허위 학사 관리 자료로 국가 장학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서해대 전 총장 이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황진택 현 총장과 교수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전주지검 소속 김모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을 적용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김 검사는 지난해 9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53%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지난 영하 2.4도, 전주는 0.7도에 머물렀습니다. 밤부터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시작돼 점차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 새벽까지 2에서 5cm가량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여전히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5도가 예상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까지 춥다가 목요일부터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